2학년 여러분, 간지쌤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시멜로가 있는데요. 마시멜로는 이 물에 코코아에 녹여 먹으면 아주 더 달콤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마시멜로를 잘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용해도를 알면 더 잘 녹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단원을 배우면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 온도와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알기 위해서 우리 간단한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각설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죠. 각설탕은 노란색 분자로 모여있는 고체고, 물은 파란색 분자로 이루어진 액체입니다. 여기서 이 설탕이 점점점 골고루 퍼지고 있고, 이제 완전히 퍼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퍼지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런 물을 뭐라고 하냐면 용매, 이런 고체 물질을 설탕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질이 용매에 골고루 퍼져가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 마지막 다 퍼지면 용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용매, 설탕은 용질, 그리고 용액은 골고루 섞여 있는 설탕물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두 가지 용액을 알아봐야 돼요. 자, 일정량의 용매에 물에 녹을 수 있는 용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녹일 수 있는 데까지가 한계인데, 어떤 온도에서 일정량 용매에 용질을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액을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포화용액은 여기에 만약에 얘가 포화용액이다라고 하면 여기 설탕을 더 집어넣으면 녹지 않고 그대로 가라앉는 상태예요. 포화용액에서는 더 녹을 수 없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그 포화용액 되기 전까지 용질을 더 녹일 수 있는 용액을 불포화용액, 아직 포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설탕을 조금씩 집어넣으면 포화 용액이 아니라 불포화 상태로 녹아 있다가 계속 집어넣었을 때 최대로 녹아버리면 그게 바로 포화 용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액은 포화 용액이 될 수가 있고, 그 전 단계가 불포화 용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때 이 포화 용액이 될 때 최대로 녹아 있는 그 양을 용해도라고 하는 건데, 이거 실험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석이 있고 자석 적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병에 물을 넣고 여기에 질산칼륨을 조금씩 넣을 거예요. 자, 이 물의 온도는 25도. 자, 그리고 물은 10g 정도 넣고 여기에 질산칼륨 0.5g, 얘를 0.5g, 물은 10g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석 적개가, 자석이 이걸 돌리면 얘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얘가 같이 있던 물도 같이 돌아가서 질산칼륨과 이 물을 잘 섞어서 용액, 골고루 섞여 있는 용액을 만들겠죠. 그런데 0.5g을 넣고 섞고 또 0.5g을 섞고, 그래서 몇 g씩 넣는다 그랬어요. 0.5g씩 계속 넣는데, 계속 넣다가 계속 섞는데 어느 순간 녹지 않고 가라앉는 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요때 순간을 멈춰서 몇 g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지, 그러면은 가라앉을 때까지,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넣는다는 것은 무슨 용액을 만드는 거예요? 포화 용액을 만들고, 그때까지 들어간 질산칼륨의 양을 조사해 봤더니 3.0g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 10g에 최대로 녹아있는 질산칼륨은 3.0g. 그런데 물의 온도는 몇 도라고 했어요? 물의 온도는 실온이라고 했죠. 여기 실온 25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 질산칼륨 대신 황산구리로 해봤어요. 황산구리도 같은 방식으로 0.5g씩 집어넣고 계속 돌리면서 어떤 물질, 황산구리가 가라앉는 순간 멈추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들어간 황산구리가 2가 몇 그램 최대 녹았냐? 5g 최대 녹았어요. 그래서 물질마다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온도에 따라 녹는 양을 비교해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유리병에 실온에 올 여기 25도 있는 요 물 10g을 아까랑 똑같이 자석 질산칼륨을 이번엔 6g을 넣었어요. 자, 6g을 넣으면은 아까 3g은 최대로 녹았으니까 몇 g이 남을까요? 3g의 여분이 남겠죠? 그래서 질산칼륨은 모두 녹았는가? 여기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3g이니까 6g 중에 일부가 녹지 않겠죠? 그럼 대략 몇 g이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을까요? 3g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 있는 이 3g이 여기 깔려있는 요 3g이 깔려있죠? 보세요. 여기 3g이 녹지 않고 나머지는 여기 3g이 퍼져 있는 용액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물중탕을 한 거예요. 몇 도에? 60도에 얘를 뜨겁게 만들어 가열할 거예요. 가열했더니 점점점 뜨거워지니까 여기 있는 질산칼륨 분자들이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물속으로 퍼져 들어가서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병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녹지 않는 질산칼륨이 모두 녹아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마시멜로우도 얘를 뜨겁게 하면은 녹지 않는 것들이 녹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녹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정량 물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용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자, 용질 아까 질산칼륨은 몇 그램 녹았죠? 3g. 황산구리는 5g 녹았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일정량 물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물질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냐? 아까 실온 25도일 때는 3g만 녹았는데, 자, 용질 볼까요? 질산칼륨 실온에서는 몇 그램 최대 녹았죠? 3g. 그런데 60도에 담갔더니 몇 그램 더 녹아버렸죠? 녹지 않았던 3g이 더 녹았으니까 6g이 최대로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물의 녹는 최대량은 많아진다. 자, 여러분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있어요. 뜨거운 물 핫, 차가운 물 쿨. 여기에 물이 있고 커피를 넣는다고 해봅시다. 커피가루, 커피. 자, 여러분들 이 커피를 물에 녹일 때 어떤 게 더 잘 녹을 것 같아요? 찬물에 커피 넣은 적이 있을까요? 잘 녹지 않겠죠. 뜨거울수록 잘 녹기 때문에 우리는 커피를 뜨겁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 같은 경우를 집에서 간단히 실험해 보면 커피 믹스 찬물과 뜨거운 물에 한번 넣어 보세요. 뭐가 더 잘 녹는지.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녹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개념을 알아봐게 되는데요. 자, 요 그래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는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용해도 곡선. 그런데 물질마다 붕산, 염화나트륨, 황산구리2,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물질마다 곡선이 다 다르죠. 그러면 이런 곡선을 이름을 지우고 이러한 곡선이 나오면 이 곡선은 질산칼륨인 걸 알고 어떤 물질의 용해도를 구하면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건가요? 구별할 수 없는 건가요?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용해도. 그럼 용해도가 뭐냐? 용해가 아까 녹는 골고루 퍼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과정. 정도도예요. 녹는 정도. 근데 녹는 정도인데 뭐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달라지죠?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모든 용해도 곡선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실험은 물 100g 갖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해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보통 물을 쓰죠. 물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물질, 용질의 질량을 그 물질의 용해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해도가 예를 들어서 30g이다 라고 했을 때 이 30g은 예를 들어서 물 몇 g에 녹인 거예요? 물 100g에 녹인 거예요. 그러면 용해도의 단위는 그램 퍼 물 100g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온도가 같이 표시돼야죠. 몇 도일 때? 예를 들어서 40도일 때 용해도가 30g 퍼 물 100g. 40도일 때 30인 게 어디 있을까요? 요 놈이겠네요. 이 황상구리 2를 보면은 40도일 때 대략 30이라는 용해도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 용해도라는 것은 30g이고 물 100g에 녹였고 그때 온도는 40도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바로 용해도입니다. 그래서 용해도의 정의가 어떤 온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을수록 올라간다는 것은 점점점 30에서 점점 녹이는 양이 녹아 들어가는 양이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용해도는 물질에 따라 고유한 값을 나타냅니다. 자, 온도 보세요. 온도가 40도일 때 붕산은 이만큼밖에 못 녹고 얼마나트륨은 이만큼, 황산구리는 이만큼, 질산칼륨은 이만큼, 질산나트륨은 이만큼. 그러면 이 40도일 때 물질마다 녹는 정도가 다르다. 그럼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고체 온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황산구리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올라가죠.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커진다. 자, 여기서 우리 이 내용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용해도는 이 고체 물질의 용해도였어요. 고체 물질의 용해도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곡선은 무슨 곡선일까요? 그래프 제목. 이 곡선은 이 고체잖아요. 질산칼륨부터 붕산까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내는 곡선이죠. 곡선이라고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위 그래프의 핵심 과학 개념은 뭘까요? 요게 바로 y축 값인 용해도. 자, 이 용해라는 말은 골고루 섞여 들어가는 과정, 정도도, 용해도, 결국 많이 섞여 들어가는 녹는 정도. 근데 녹는 정도를 최대값을 말하는 거죠. 최대로 녹일 수 있는 값이죠. 용해도가. 용해도란 어떤 온도에서, 자, 어떤 온도를 정해서 용매에 물 몇 g에, 물 100g에 최대, 맥스 녹일 수 있는 뭐의 질량, 얘네들을 녹는 물질을 뭐라 그러죠? 용질이라 그러죠. 용질의 질량을 의미한다라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량 물의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은 다르다. 그러면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2를 볼까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요 놈이죠. 파란색과 요 빨간색. 그러면 40도를 기준으로 황산구리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 요 질산칼륨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도일 때 질산칼륨은 용해도가 몇이에요? 40도일 때 30,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30이고 이렇게 하면은 얘는 60이죠. 질산칼륨은 30g 퍼 물 100g이고 황산구리는 40도일 때 60g 퍼 물 100g 최대로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도, 그럼 같은 종류는 물질이 하나에 정해놓고 온도에 따라서 녹는 양이 달라진다. 자, 보세요. 황산구리. 그럼 질산나트륨을 얘기할까요? 질산나트륨 볼까요? X축이 점점점 커질수록 Y축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그래프를 찾아 쓰시오. 온도가 그래프에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프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뜨거울수록 더 잘 녹는다는 말이죠. 자, 대부분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진다. 그 이유를 그래프에서 찾아 쓰시오. 그게 바로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프에서 온도와 용해도가 비례함으로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비례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온도, 여기는 용해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렇게 올라가는 게 비례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온도와 용해도가 비례한다. 뭐 요렇게도 비례한다. 이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보이면 다 비례하는 그래프예요. 물론 이 염화나트륨 지금 여기 수평처럼 보이지만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걸 보일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비례하는 거예요. 살짝. 그리고 핵심.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이거 싱이 아니라 성으로 바꾸세요. 그 이유는 자, 그래프에서 찾아보세요. 그래프에서. 물질의 특성은 구별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프 모양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물질마다 정해진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마다 그래프가 다름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용해도는 뭐다?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이렇게 서술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가서 이걸 알아볼게요. 이제 이 용해도는 이번에는 기체 갖고 설명할 거예요. 기체의 용해도. 아까까지 요거는 고체를 말하는 거예요. 고체, 딱딱한 고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가겠습니다.